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저랑 같이 한문 같이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자 여자하고 그 연관된 그런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자가 여기 있네요. 여자여. 이 여자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소곳이 손을 이렇게 모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형 문자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하고 이어지나? 자, 보세요. 우리가 요새 여사님 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아마 여사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남자 회원님들은 사장님, 선생님, 굉장히 흔한 호칭이 되었어요, 요새는. 그래서 왜 호칭에 너무 호칭을 높여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선생님 그러면 길가에서 너도 나도 다 돌아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자를 왜 이렇게 쓰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 사자는요, 원래 잘 보세요. 이 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가운데 중자. 그런데 이 사자가요, 사기 사자거든요. 사기라는 건 무슨 자냐면 역사를 기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역사를 기록한다. 어떤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 그걸 기록을 한다는 그런 사자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데 중심을 잡아야지. 요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 가운데 중자를 꼭 중심을 잡아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사, 그러니까는 여자가 좀 벼슬이 좀 높은 그런 좀 배움이 높은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꼭 결혼한 사람, 또 남의 모범이 되고 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여사라고 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요새 여사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결혼한 어르신 이 정도로 느낌을 가지셔도 됩니다. 요새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울호자가 있어요. 조울호. 조울호자는요,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요, 보세요. 여자와 아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요,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세요. 처녀 총각에 같이 있으면 막 좋아하죠. 막 시시덕거리고, 팔짱도 끼면서 막 요새 남자친구 이런 사람을 여자들은 오빠 그러더라고요. 오빠 밥 사줘 막 이러면서 막 어디 막 끼고 가죠. 그런 것처럼 여자, 남자, 처녀 총각이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자가 쉽습니다. 자, 이 호자는요, 대부분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감을 가진다, 호의적이다, 호평을 받는다, 이럴 때 써요. 자,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자 많이 보셨죠? 이자. 느낄감자죠. 느낄감. 자, 상대방한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상대방을 또 호감 있게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낄감자는 여러 군데서 진짜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하여튼 뭐를 다 느끼는 걸 다 이 감자로 나타냅니다. 촉감도 나타내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살갗을 닦거나 옷을 만져보거나 할 때 촉감, 이때도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있죠. 감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이런 걸 할 때도 이 감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감을 갖는다,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다, 그 사람은 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좋아, 이럴 때 호감을 느낀다 할 때 이 자를 씁니다. 자,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이제부터는요, 왜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좀 나쁜 쪽으로 쓰이네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자 여자 들어가는 게 뭐 굳이 그렇게 나쁜 글자에만 들어간 게 아니네 싶은데 이 뒤로 가면은요, 왜 여자 여자를 왜 나쁜 쪽으로 썼지? 좀 우리 여자 회원님들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여자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여자여변의 방패간자예요. 이 옆에 자가 이 여자여하고 방패간자가 합친 자가 간사할 자가 돼요. 자, 방패간자요. 빨간 게 이게 방패. 자, 왜 이 자를 합쳐서 간사할 간으로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자가 나 여잔데 또 나한테 만약에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말다툼을 할 때도 나 여자니까 나는 항시 당신 같은 남자한테는 유리해, 이런 생각을 갖는다던가, 또 나의 여자니까 한번 되들어봐, 나 여자야. 그리고 이 여자임을 방패로 삼아서 무슨 언행을 하는 걸 우리는 간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여자임을 방패 삼는 것은 간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자여변에 방패간을 넣어가지고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이조시대 그럴 때 그때 왕족 쭉 내려올 때 간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간신배들이 그 왕 옆에 우글우글 하면 그 왕은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산군 그런 사람들처럼 내쫓겨요. 그래서 우리가 간신이다, 그 사람 간신배 같으다 그러면요 굉장히 큰 욕이에요. 그래서 간신을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신하신자죠. 신하신.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 간신이다. 간신 같아. 그 여자 간신 같아. 그 남자 간신배야, 이러면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아주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간신이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자가 들어갔는데 좀 나쁜 말이죠. 간사하다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이쪽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종노자예요. 종.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부려먹는 노예, 그런 뜻의 종노자를 한번 또 보시면요. 여기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여자여변에 이 옆에 있는 자가요. 또자예요. 또라는 뜻이에요. 또우자예요. 또우. 이 또자는요. 많이 써요. 앞으로. 또. 대표적인 자가 이제 이 또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가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 상자. 뽕나무 상자는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또자가 3개나 들어가니까.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여자는 종노자라고 그랬죠. 또자하고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면, 여자는요, 그냥 또 부려먹고, 또 종처럼 부려먹고, 또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자를 괜히 이렇게 낮춰보는, 함부로 해도 되는, 막 쥐고 흔들어도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종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자는요, 대표적인 단어는요, 이 자를 쓸 수가 있어요. 선비사. 선비가 보고요, 보이시죠? 네, 선비가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자,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잡을 채자거든요. 잡을 채. 옆에가 잡을 채자예요. 이 옆에 자가 잡을 채. 요 자가 잡을 채자예요. 잡아요.
자, 이자는 잘 보실게요. 선비가 선비. 선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자긴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고 벼슬이 높고 직위가 높고 이런 사람도 옛날에는 다 선비라고 했어요. 물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벼슬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냥 초야에 묻혀 사는 그런 분도 선비라고 하긴 했으나 일반적으로 뜻이 여러 개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선비, 벼슬을 한 사람이 보고, 자, 밑에 자가요, 이 자가요, 보일 시자예요. 이 자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귀신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이 보일 시자라고 해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은 뭐든지 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자, 보실게요. 선비가 보고 손으로 잡아채서 데리고 가는 것이니, 벼슬아치가 보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채서 데리고 가는 것이니 종으로 삼을 그럴 마음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씁니다. 노예. 그래서 이 예자는요, 얘는 종노자죠. 얘는요 종예자예요. 종예. 얘를 종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예. 종예라고도 하고 노예예자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다 이 말이에요. 종예.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 종노, 노예에서 노예,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말이죠. 이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가시면 이번에는요, 여자하고 오렐꽃자가 보이시죠? 자, 보실까요?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렐꽃자를 합쳐놨어요. 자, 옛꽃자라고도 하고 오렐꽃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뭐 10대, 20대, 30대 지나서 60, 70, 80 이렇게 오래 나이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여자가 그렇게 나이를 먹고 오래되니까 뭐가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손자가 주렁주렁 이렇게 할머니 하고 매달리고 다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여자가 오래 나이를 먹고 살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되었대요. 시어머니. 그래서 이 시어머니 고자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시어머니에 반대되는 말이 누구죠? 시어머니의 반대는? 맞아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 부자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뭐라 그래요? 고부간이라고 그래요. 고부간. 그래서 어느 집에 고부간에 막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집 고부간에 엄청 갈등이 심해서 한 집에 못 산대. 한 집에 못 살고 그냥 따로 산대. 요즘은 뭐 거의 다 따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며느리 부자는 어떻게 쓸까 궁금해지시죠? 한번 써볼게요. 네, 똑같아요. 여자여가 들어가요. 여자는 여잔데, 자, 잘 보세요. 아까 이자는 항시 손을 나타내요. 이자는요 앞으로 손을 나타내요. 손을 나타내요. 자, 손에, 자, 보세요. 이쪽 여자의 옆에 쓴 자가요, 이 자가요, 손에 빗자루를 든 모양이라 비추자예요. 비추. 이 한자만 보면요, 굉장히 급수가 높은 자죠. 자, 여자는 여잔데요, 항시 손에 빗자루나 걸레나 청소도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며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이야 뭐 진공청소기도 있고 뭐 얼마나 청소도구가 많아요. 그냥 전기로 꼽고 쭉 돌아다니면 청소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쓸고 닦고, 흙 부뚜막이라서 부뚜막도 흙으로 밥을 해먹고 난 다음에 꼭 맥질이라고 그러죠. 맥질을 싹 해놔야 반들반들하고 솥단지도 깨끗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 집 며느리 잘 얻었네 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럽고 지저분하면 아유 그 집 며느리 칠해는 했더라 막 이렇게 흉을 보고
빨래터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자는 여잔데 항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걸 보니 며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 부자입니다. 며느리 부자를 이렇게 씁니다. 며느리라는 뜻이에요. 며느리. 빗자루를 막 항시 들고 청소를 해야 하는, 뭐든지 깨끗하게 해야 흉 잡히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니까요. 그래서 고부라는 말을 대표적인 그 시어머니 고자에는 고부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 자도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 여자를 꼭 들어가서 꼭 방해할 방자를 이렇게 썼는지 저도 조금 이 자를 공부할 때 왜 여자열을 넣어서 방해할 방자를 썼을까 그렇게 좀 화가 난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자여 하고요. 사방방자를 넣어가지고 방해할 방자를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하고 사방방자를 넣어서 모방이라고도 하죠. 이 모방이나 사방방자를 이렇게 써서 방해할 방자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자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한다거나 할 때 여자가 끼면요, 꼭 뭐가 방해되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절대 배에다가 여자를 안 태웠고요. 또 어떤 가게도 여자가 첫 손님으로 들어가면요, 그날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소금을 뿌렸대나 어쩌고 했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별걸 가지고 다 여자를 업수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끼면 뭐든지 뭐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자하고 이 사방방 하여튼 이쪽 저쪽으로 다 방해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하고 사방방자를 넣어서 방해할 방을 이 자를 쓰자 한 것 같아요. 좀 우리 화나죠, 여자분들은. 자, 그래서 이 자로 만들어진 자가 바로 해할 해자, 방해. 해할 하자는 이렇게 간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해할 해. 해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해가 돼. 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보실게요. 해할에 한번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간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간머리는 집을 나타내요. 집. 일반적인 집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 자는요. 자, 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막 흐트러진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풀들이 왜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막 심지도 않았는데 막 나잖아요. 조금 어지러운 그런 걸 나타내요. 막 흐트러진 모습,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입구를 볼 수가 있어요. 입구는 말이죠. 말을 하는 거죠. 입도 나타내고 문 다 나타낸다 그랬죠. 인구 수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집에 있어서 집안일에 흐트러짐, 여기서 흐트러짐이라는 거는 부부싸움, 부모 자식 간의 말다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거, 하여튼 집안이 가지런하지 못한 그런 것을 밖에 나와서 입 밖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이로울 리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입이 싼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요. 나 어젯밤에 그냥 죽을 뻔했어, 속상해서. 막 시어머니께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정말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 막 이런, 옛날에는 그런 말을 어디서 많이 했어요? 빨래터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빨래터도 없고 그러니까 폰으로 하겠죠. 네. 그렇게 집안에 가지런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소문을 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해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좀 새겨서 볼 만한 글자다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